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네, 2025년 시작하면서 2024년에 가장 많이 댓글로 문의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내신 등급이 낮으면 사관학교 입시가 어렵나요? 2025년 기준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네, 내신 등급이 낮으면 사관학교 입시가 어렵나요? 내신 반영 과목을 좀 아셔야겠죠? 그리고 얼마나 감점되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죠? 육사의 경우는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요건 똑같아요. 모든 사관학교가 국영수사과를 봅니다. 여기에 육사는 한국사도 봅니다. 한국사. 그리고 여기에서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9등급으로 빠지는 과목을 모두 봅니다. 이제 아마 새로 고등학교 들어가신 분들은 5등급이죠. 그 상대평가로 평가되는 모든 과목. 사실은 새로 고1이 되시는 분들은 다 석차 등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영수사과 한국사 전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3은 이제 관심 없으실 거고, 고2가 되신 분들은 이제 9등급이 나오는 그 과목만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했는데 교과 점수 이제 9점부터 1점까지 1등급은 9점, 9등급은 1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소수점으로 막 선정하는데 공군사관학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군사관학교는 국영수사가 똑같아요. 그리고 없어요. 국영수사과만 봅니다. 국영수사과에 석차 등급이 나오는 전체 과목을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고교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내신이 2배이기 때문에 이제 100점부터 3점씩 감점하면서 내신 감점을 합니다. 해군사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다가 도덕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는 한국사가 들어가고 해군사관학교는 도덕이에요. 그래서 석차 등급이 나오는 전체 과목을 보고요. 국간사,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간사는 국영수사과만 봅니다. 석차 등급 나오는 과목만. 이제 기본적으로 사관학교 입시가 내신이 1등급이 아니지만 1등급인 학생들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1차 시험 국어, 영어, 수학 시험에는 자신이 있고 체력까지 준비할 수 있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주 대상자거든요. 보통은 2, 3등급 학생이 많아요. 합격자들의 내신 분포를 보면 2, 3등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특정 등급 아래로 내려가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일반 사관학교 말고 일반 대학교들이 논술 전형 뽑을 때 예를 들면 5등급까지는 감점을 3점씩 하다가 6등급으로 내려가는 순간 막 감점을 10점 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6등급 이하는 오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관학교는 안 그래요. 등급별로 급간이 다 동일해요. 3점씩 감점하면 계속 3점씩 빼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2, 3등급에서 내신이 좀 모자랐다, 그만큼 1차 시험을 조금 더 잘 보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내신은 감점이 되긴 되지만 충분히 1차 시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그러면 내신을 극복하려면 몇 점이나 더 받아야 되나요, 선생님?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우선 선발, 그러니까 우선 선발로 다 가시고 싶어 하시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붙는 거, 그거를 타겟으로 얘기해 볼게요.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1차 시험이 100점씩 해가지고 300점을 반영하는데 전체 학기의 2등급인 학생은 내신이 89.5고 전체 학기 5등급인 학생이 내신은 86.5예요. 3점 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군사관학교는 국영수에서 1개에서 2개도 좀 많아요. 1개만 더 맞춰도 애시간이 내신적으로 확 커버가 됩니다. 2, 3점이니까 한 문제가. 그래서 내신 차이가 사라지죠. 그렇죠? 한두 문제입니다. 한두 문제. 경쟁자보다. 공군사관학교는 마찬가지로 1차 시험 국영수 100점, 100점, 100점에서 300점을 넣어줘요. 전체 학기의 2등급인 학생 내신은 97. 전체 학기 5등급인 학생 내신은 88이에요. 그러면 5등급인 학생이 2등급인 학생을 따라잡으려면 9점을 따라잡아야 되죠. 9점. 물론 육군사관학교보다는 감점폭이 커요. 하지만
9점이면 사실 3점짜리 3개, 뭐 좀 작은 거 4개, 그래서 3문제에서 4문제. 국영수에서 각각 한 문제에서 1.5문제 정도 더 맞추면 2등급 학생이랑 5등급 학생이 동일 선상에 서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신 차이가 사라집니다. 해군사관학교는 특별히 이제 국영수 점수를 석차 순으로 막 환산해가지고 400점으로 반영하거든요. 네, 그쵸. 이게 굉장히 희한한 방식을 써요. 1차 시험 반영을. 그런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전체 학기 2등급인 학생의 내신 점수는 89.5예요. 근데 전체 학기 5등급인 학생은 내신 점수가 88이에요. 1.5밖에 안 나요. 감점폭도 적어. 그런데 1차 시험 국영수 점수가 300점이 아니라 40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100점이 넘는 거예요. 굳이 아주 러프하게 계산하면 133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1차 시험에서 경쟁자보다 딱 한 문제만 더 맞춰도 5등급이 2등급이랑 동일한 선상에 싹 올라가게 되는 거죠. 5등급과 2등급이면 사실 내신에서 엄청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보다는 해군사관학교가 내신이 좀 낮아도 내가 1차 시험 자신 있다 하면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죠. 국간사는 특별히 1차 시험 국영수 점수를 표준 점수로 막 환산해가지고 125점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이제 국간사에서 전체 학기 등급 2등급이면 87.3이에요. 근데 전체 학기 5등급이면은 79.2거든요. 6.1점 차이예요. 근데 1차 시험을 원점수 반영이 아니라 125점으로 환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좀 차이가 좀 작죠. 이게 왜냐하면 300점짜리를 눌러버린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경쟁자보다는 좀 많이 맞춰야 돼요. 국간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등급이 많이 떨어지면 4, 5, 4개에서 5개? 요 정도는 더 맞춰야 돼요. 다만 좋은 소식이 있다면 국간사는 좀 다른 사관학교들보다 물론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국간사 출신 분들이. 아무래도 육사회사 공사보다는 내신이 좀 낮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5가지는 아니고 한 3문제 정도 5등급 학생이 지원을 했다 치면 3-4문제 정도를 더 맞추면 이제 동일한 선상에 선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요 부분부터는 사실 저의 걱정인데 내신을 극복할 1차 시험 결과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1차 시험 뭐 한 문제에서 많아봤자 4문제인데 과목별로 한 문제씩이죠. 그런데 그 정도 더 받으면 내신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5등급이 2등급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1차 시험을 내신 2, 3등급 받는 학생들보다 잘 보는 게 가능은 할까요? 가능을 할까요? 여태까지 이 5등급 받은 학생들, 이런 사연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내신이 낮은 이유가 국영수는 전혀 상관이 없었나요? 국영수는 100점인데 암기 과목을 너무너무너무 못해서 4, 5등급이었나요? 아니면 우리 학교 뭐 특목고거나 아니면 진짜 갑방고라서 내신 너무 어려워서 내신은 4, 5등급인데 모의고사 국영수에서는 막 1, 2등급 나오시나요? 이런 경우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의 내신 국영수도 따라가기 어려우셔가지고 등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일반 고등학교 내신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이 사관학교 1차 시험 국영수는 모의고사 3학년 수준인데 그거를 갑자기 1등급 정도를 받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질문을 하시는 모든 분들, 내신이 낮아도 사관학교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모든 분들은 내신이 낮아도 사관학교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신이 낮지만 국영수를 2등급 학생만큼 해주면, 내신 2등급 받는 학생만큼 해주면 사관학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내신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국영수 공부가 사관학교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사관학교별로 좀 특별한 전형들이 있어요. 왜 자기한테 유리한 전형이 뭐냐. 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데 뭘로 갈까요? 뭐 요런 게 생긴다는데 저거 괜찮나요? 이걸로 갈까요? 이게 전형 선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은 특별 전형 해당자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보다는 특별 전형이 무조건 유리해요.
농어촌 전형, 재외국민 전형, 독립유공자 특별 전형 다 유리합니다. 뭐든지. 요런 게 제일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유리한 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이랑 농어촌 두 개를 가능하시면 농어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우선 전형보다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하면 1차 시험 반영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1차 시험이 가장 어려운 건데 가장 힘들고 국영수 점수 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반영비율이 줄어드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하면 좋고요. 학교장 추천형에서 만약에 학교장 추천형에서 땡 선발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냥 땡이 아니고 일반 우선 전형으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일반 우선으로 쓴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경쟁해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따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점수만 다시.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특별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육군사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요 예고된 거예요. 미래 국방인재 전형. 2026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년부터죠.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육사 들어갈 친구들 현 고2 2026년 전형부터 육군사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 너무 부담이 심하니까 1차 시험 안 보고 뽑는 전형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생기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원래 여태까지 사관학교 입시에서는 생기부가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생기부가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를 펴왔더니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학생, 리더십, 윤리관 이런 걸로 똘똘 뭉친 학생 이런 분들이 이제 가능하겠죠. 쓰기가. 이게 근데 아직 정확하게 세부 계획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세부 계획 나오면 제가 방송을 할 텐데 2025년 4월쯤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의 우주신기술 전문 인력 전형. 이게 이제 비조종 분야인데 이거는 뭐냐면 공군사관학교가 신체검사가 다른 학교보다 엄청 깐깐해요. 아무래도 파일럿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나는 뭐 키가 너무 작아요. 뭐 눈이 너무 나빠요. 이래가지고 공사를 포기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너가 키가 작고 눈이 너무 나쁘고 뭐 이렇게 파일럿이 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너가 이 공군사관학교에 한번 꼭 오고 싶다면 그리고 공군사관학교에서 뭐 다른 것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오고 싶다면 따로 비조종 분야로 입학한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주신기술 전문 인력 전형. 요게 이제 신설된 전형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 검사 통과하시기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에게 되게 좋은 전형이고요. 오늘 컨텐츠는 이제 내신이 낮다고 사관학교 입시를 포기하셨거나 너무 우습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고요. 이게 전형 비교까지 해드렸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